안녕하세요. 자비랑 선교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는 전통적인 선교 운동과 함께 병행해 나가는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는 거죠. 공적 광장인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비랑 선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왜 그 그룹에 관심이 있는지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 로잔 운동에서 지금 참조하여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내 자신이 남아공에서 텐트 메이킹 선교사로 한 20여 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전과 방향으로 다른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제 삶을 증거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나의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생활을 돌아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이슈 그룹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제 본국에 2020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척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지만은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또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가 이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을 통하여서 또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 그 신학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또 이러한 이슈 그룹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일터,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일터 외의 사역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을 통해서 제가 증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 가볼까요? 그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의 각 순서대로 제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직업을 통하여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제자의 삶이 어떤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파송이 힘든 지역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자비령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 모토를 가지고 이 그룹이 시작된 거고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또한 텐트 메이킹의 활발한 사역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사도행 18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들어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바로 텐트 메이킹의 롤 모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또 같은 업이기 때문에 같이 동력해가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역의 형태를 또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은 복음을 증가하는데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는가 보면 텐트 메이킹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두 번째로 선언하는 거죠. 경제적 자립함으로써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교회는 어디든 이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였는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러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 그 버든 이 버든을 주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나고 하면 그 당시에도 그 스폰서죠. 그래서 스폰서의 의도에 따라서 그 사상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자립적인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가하는 그 복음만을 전가하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한 가지도 이 시대적 배경상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텐트 메이커는 보통 사람처럼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일상에서 제자의 삶을
보통의 삶과 일상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대부분은 누굽니까? 평신도잖아요.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성과 속에 이분론적인 그 부분을 갖다 뛰어넘는 것이 자비령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파송 힘든 지역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자비랑 선교의 장점이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들은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힘든 그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들은 그들의 업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텐트 메이커의 또 특징이죠. 그러므로 텐트 메이커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지역교회의 사역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슈 그룹은 지난 3년 동안 세계 모든 교회에서 텐트 메이킹에 대한 이러한 일경험들이 있었던 바로 이슈 그룹입니다. 이는 사업가 사역의 네트워크를 협력의 결실을 가져왔다고 로잔 운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텐트 메이킹 운동을 강화하고 성장할 필요성이 있고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라고 이 이슈 그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이죠. 텐트 메이킹 모델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이 모델이 전통적인 선교사와 텐트 메이커가 어떻게 협력할지 또 더 연구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길임을 이 이슈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의 반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어떤 반성을 보여주는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반성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갖다가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경험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활동이 어떻게 선교가 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케이프타운 선서 2부 3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진리와 일터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가치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터,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대부분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터가 제공하는 엄청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초래할 그 기회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교인들만이 그 기회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자들을 갖다가 바로 구비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삶을 드리는 그라에서 이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바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바로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2부 3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제목이 진리와 일터라는 오늘 제가 다음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가할 건데요. 바로 진리와 일터라는 그 3장에서 주어지는 건데 바로 이런 반성은 바로 우리의 반성이라고 나의 반성이기도 한 거죠. 바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의 반성이라고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선언에서는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신 바로 일터에서 일상사역과 선교를 수행하고 확정하도록 촉구하고 공동체와 일터의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보게 되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평신도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런 이 제자의 진정한 삶을 또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런데 실제 일터와 그리고 사역에 구분된 어떤 성속의 이분론적인 그런 구분이 많았던 그 선교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을 바로 선교사가 후회하는 그래서 돌아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저의 선교 사역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보면서 일터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또 많은 기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계획적으로 적용해보고 확장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터에서 바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선교임을,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바로 이 텐트 메이킹 이슈 그룹을 통하여서 배운 부분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적용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